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하시면은 이제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 무료 서식에 오시면은 이렇게 제가 카카오톡 문자 보내기 자동화 서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저기 오셔가지고요. 이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위에 편집 사용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클릭해 주시고 콘텐츠 사용 버튼 클릭해서 매크로를 포함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오시면은 이렇게 카톡 이름, 그러니까 친구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변경할 값은 모두 지워주고요. 친구 이름을 고객 A, 고객 B, 고객 C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채팅창 종료를 일단 false로 해놨는데 이거를 true로 설정하시면은 문자를 보낸 다음에 해당 친구의 채팅창을 다시 이제 끄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설정은 기본 값으로 모두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낼 내용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9일입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보낼 범위를 지금 여기는 K12셀이기 때문에 여기를 K12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발송 방법은 문자가 되겠죠. 문자 선택하시고요. 문자 발송 시작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채팅창이 실행이 되고요. 문자가 발송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낼 내용이 발송된 걸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변경할 값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고객마다 이름을 다르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유재석, 노홍철, 박명수 입력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변경할 값이 바뀔 범위는 현재 파일에서 이 K2셀입니다. 그래서 변경할 셀을 K2셀로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K2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님 회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K2셀이 바뀔 때마다 이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K12셀을 똑같이 보내보겠습니다. 다시 발송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친구마다 문자 내용이 바뀌어서 유재성님, 노홍철님, 박명수님이 바뀌어서 보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발송 방법을 그림으로 바꾸시면은요. 이렇게 db에는 값 참조해서 보내볼게요. 이 범위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변경한 값으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발송 방법을 그림으로 하신 다음에 보낼 범위를 여기 N2셀부터 Q10셀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낼 범위는 N2부터 Q15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그림으로 발송이 됐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객마다 다른 내용으로 이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하시면은 이 엑셀로 카카오톡을 보내는 것 말고도 윈도우에서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잘 응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업무 자동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진행할게요. 제가 예전에 그 카카오톡 그 문자 보내기 영상 강의를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 강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실 것 중에 하나가 회사 보안 때문에 카카오톡이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카카오톡 그 디벨로퍼 페이지가 있거든요. 어디지? 이제 디벨로퍼 페이지를 제가 그러니까 그때 강의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카카오톡에서 이미 메시지 보내기 관련해서 AP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카오톡 메시지 API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링크 API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VBA를 통해서 구현 가능한 방법은 카카오톡 메시지 API 중에서도 REST API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HTTP 이제 인터넷 신호를 통해서 통신하는 방법인데 REST API를 사용하면은 카카오톡 메시지 API는 구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엑셀을 쓰지 않고 인터넷만 접속이 되어 있으면 구현 가능한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일단 개발 단계에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어떤 앱을 개발을 할 건데 이 정도까지 진행을 했고 내가 실제로 이거를 쓰려고 하니까 승인해 주세요라고 이 디벨로퍼 페이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걸 쓰게 되면은요. 내가 이제 친구랑 나랑 문자를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이 API를 쓰게 되면 어떤 앱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 친구가 승인을 매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승인을 처음에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근데 모든 친구마다 이거 승인을 하라고 난 개인 사용자인데 뭐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API, 메시지 API를 쓰기에는 좀 개인 사용자에게는 어려운 방법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뭐 내가 어떤 앱을 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플랫폼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방법이겠지만 개인 사용자에게는 어려운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카카오링크 API가 있는데 이건 안드로이드나 또는 iOS나 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VBA로는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VBA로 카카오 API를 쓰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PC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물리적으로 컨트롤해서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채팅창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채팅창이 실행되는데 바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중간에는 약간의 지연 시간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바로 실행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0.1초, 0.2초 정도 지연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를 구현하게 되면은 항상 안정성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중간에 이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연 시간을 조금씩 넣어줘야 돼요. 항상 뭐 빠르고 좋고 싸고 그런 건 없어요. 그 뭔가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 아주 빠른 동작 대신에 약간의 지연을 줘서 안정성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간중간 지연 시간을 넣는다고 해서 뭐 아주 느려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각 동작마다 한 0.04초 정도 지연 시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지연 시간이 뭐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자에게는 뭐 그렇게 느린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점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 클릭해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강의를 제대로 들으시려면은 이 윈도우 디텍티브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윈도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프로그램에는 각각의 고유 창번호를 갖게 돼요. 그 창번호는 여기 보이시는 이 HWND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핸들 오브 윈도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핸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고유 값을 찾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윈도우 디텍티브라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스파이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베이직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래밍 툴이 있어요. 그 툴에서 제공되는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이 아닌 이상 이 무거운 프로그램을 굳이 설치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분들은 이 윈도우 디텍티브라는 프로그램 설치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이 위에 보시면은 보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스크탑 형식으로 보기, 그러니까 데스크탑 윈도우 계열로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 계열로 보는 게 있는데 일단 이 데스크탑 계열로 확인을 할게요. 데스크탑 계열을 보시면은 맨 위에 32769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32769. 이 32769가 뭐냐면은 데스크탑, 그러니까 데스크탑을 대표하는 클래스 이름이 샵 32769예요. 이거는 32769라고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데스크탑은 무조건 32769라는 클래스 이름을 갖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세스 윈도우 하이어라키, 프로세스 계열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별로 각각의 그 핸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카카오톡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모든 그 클래스 이름, 클래스별로, 그러니까 창별로 핸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카카오톡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 픽 윈도우 보이시죠? 여기 이 픽 윈도우를 선택을 해서 쭉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창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카카오톡 메인 창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지금 보이시는 이 EVA 윈도우 더블 클릭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우리가 찾은 이 윈도우는 메인 윈도우는 윈도우 더블 클릭이고 그 밑으로는 차일드 윈도우가 있고 그 밑으로는 EVA 윈도우가 3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를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에디트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에디트가 뭐냐면은
에디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플래시가 보이실 거예요. 이 플래시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창이 깜빡깜빡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톡 메인창을 찾은 다음에 쭉쭉쭉 내려와서 검색창에 해당하는 에디트를 찾고요. 이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친구 이름을 검색을 한 다음에 엔터 입력하면은 친구 이름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자,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보조 함수를 적어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2개의 보조 함수를 쓸 거예요. 첫 번째는 myDelay라는 보조 함수고요. 두 번째는 isControlKey라는 보조 함수예요. 그래서 myDelay는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임시 지연 시간을 주는 함수예요. 이게 이제 윈도우에서 아까 VBA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연 함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ait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sleep 함수가 있는데요. 일단 wait 함수는 쓰기는 편리해요. 근데 이게 단점은 이게 1초 단위로밖에 지연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0.01초 또는 0.05초 이런 식으로 1초 이하로 좀 더 낮은 시간에 지연을 줄 때에는 이 wait 함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지연 시간을 줄 때에는 쓰기가 어렵다라는 점 되겠고요. 두 번째는 sleep 함수인데요. 이 sleep 함수는 VBA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는 아닙니다. 이것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윈도우에서 API로 제공하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 sleep 함수는 장점이 0.001초 단위로 지연 시간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슬립 함수의 문제점은 모든 프로세스가 멈춰요. 그 도중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립 함수로 뭔가 지연을 주면서 그 지연하는 도중에 뭔가 다른 거를 동시에 좀 수행하고 싶을 때에는 이 슬립 함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임시로 함수를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포문으로 i를 1부터 1000만까지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임시로 돌려주는 동안은 그냥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대략 이제 이 iDelay를 1당 0.04초 정도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건 대략적인 값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10을 넣게 되면은 0.4초가 지연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보조 함수를 사용한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isControlKey down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요, 우리가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볼게요. 채팅을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메시지 입력을 하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메시지가 전송이 안 되고 줄바꿈이 돼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메시지가 전송이 안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컨트롤 키를 올리고 나서 엔터 키를 입력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가 isControlKey down이고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컨트롤 키 누름 여부를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통상수입니다. 이 공통상수로는 우리가 지금 보이시는 이 가상키에 대한 공통상수를 넣어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 모든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각각의 키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ASCII 코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키에 대한 이 상수를 넣어준 게 되겠고요. 이 각 키에 대한 각각의 그 가상키 코드는, 모든 코드는 제가 밑에 링크를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링크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가상키에 대한 ASCII 코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키가 많이 쓰여요. 뒤로 가기 키, BK 백키 또는 엔터 키 또는 여기 어디 있죠? 이스케이프, ESC 키 또는 컨트롤 CV 할 때,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모든 키 코드가 있으니까 이 점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윈도우 라이브러리 함수를 알아볼 건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링크에 보시면은 전체 명령문을 적어 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 명령문을 전체 복사하신 다음에 예제 파일 실행하시고요. 여기에서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삽입해서 모듈을 추가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이 명령문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개발 도구가 안 보이시는 분은요,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으로 오세요. 그리고 옵션에 오시면은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요, 이 개발 도구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듈을 붙여넣기 하시면은 여기 맨 위에
제가 윈도우 라이브러리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여기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VBA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함수예요. 근데 어떤 그 프로그래머가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윈도우에서 동작하려면은 내가 윈도우에 실행 중인 뭐 프로그램을 찾거나 실행하거나 끄거나 이런 그 동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래 너 윈도우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제어할 때 여기 있는 함수를 쓰면은 너가 뭐 윈도우를 찾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하는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함수를 사용해 라고 제공해주는 함수가 바로 이 윈도우 라이브러리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적어드린 함수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 내용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 각각의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은 이 중간중간에 명령문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샵기호가 붙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프리프로세서 커맨드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VBA에서는 일반적으로 if 함수가 사용되잖아요. 근데 이 if 함수는 그냥 VBA 안에서만 사용되는 함수예요. 그리고 앞에 샵을 붙이게 되면은요, 그 상위 단계에서 운영 체제에서 뭔가 확인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 중인 PC의 운영 체제를 확인할 때 쓰는 그 문구가 바로 이 샵 if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뒤에 명령문을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샵 if가 있고요. 앞에 VBA7이라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엑셀에는 크게 두 가지 체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64비트, 두 번째는 32비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파일에 오신 다음에 계정으로 올게요. 계정에 오시면은 여기 엑셀 정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내가 사용 중인 엑셀 버전이 64비트인지 또는 32비트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대부분은 64비트로 진행이 되고요. 좀 이제 9버전 PC를 사용 중일 경우에는 32비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4비트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요. 64비트 엑셀에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추가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롱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추가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밑에 링크를 적어드렸는데요. 이 링크를 보시면은 32비트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2억부터 20억부터 2억까지 조회 가능한 변수로 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었다. 근데 64비트로 넘어오면서 엄청 숫자가 커진 변수가 추가됐어요. 이거는 롱롱이라는 이제 데이터 타입인데요. 근데 우리가 현재 32비트로 쓰고요. 64비트로 쓰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신에 64비트를 쓸 때에는 longptr이라는 변수를 쓰게 되면은 이 두 개를 호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 너가 만약에 64비트를 쓰는 경우에는 longptr 변수를 사용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보시면은 현재 윈도우 함수를 불러오는 라이브러리는 user32dll이에요. 근데 이름을 보시면은 이름에서부터 보이는 것처럼 32비트에서 동작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64비트에서 이거를 쓰게 되면은 분명히 이 롱로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은 VBA7 64비트일 때에는 declare로 함수를 선언하는데 ptr-safe를 통해서 longptr로 제공되는 변수를 안전하게 호환되게끔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32비트일 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함수를 선언해라. 이렇게 구분해서 함수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이제 카카오톡 문자 보내기 명령문의 전체 흐름을 적어 드렸습니다. 메인 명령문은 send 카카오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알아보기 전에 동작 원리를 역순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보시면은요. 우리가 문자를 보내게 되면은 채팅창에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채팅 입력창에 문자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엔터키를 입력을 해서 문자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텍스트, send 텍스트 메시지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채팅창에 문자를 입력을 하려면은 그 전에
이 채팅 입력창이 어디에 있는지 입력창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창을 찾는 함수가 바로 이 find recipient hwnd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이 채팅창의 위치가 어디인지 찾는 게 바로 이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채팅창의 위치를 찾으려면은 그 전에 수행돼야 되는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친구 채팅창이 실행 중인지 확인을 하고요. 채팅창이 실행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채팅창을 실행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팅창을 실행하는 함수가 바로 이 ActiveChat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채팅창을 실행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 전에 일단 카카오톡이 실행되어야겠죠. 그래서 카카오톡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가 바로 이 find hwnd eva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이해하시고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find hwnd eva 함수의 동작 원리를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이 강의를 좀 진행하기 전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VBA라는 이게 뭐 엑셀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엑셀이라기보다는 좀 프로그래밍이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강의는 사실 VBA를 한 번도 다뤄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100%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좀 VBA를 평상시에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 이해한 100% 이해 가능하시겠지만 좀 VBA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를 그냥 한 강의의 30% 정도 이해하고 그냥 흐름을 짚고 넘어간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내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는구나 라고 흐름만 이해하셔도 VBA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당한 양의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세요. 일단 이 함수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카카오톡이 실행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카카오톡이 실행이 되어 있으면은 이 카카오톡 메인 창 있죠. 우리가 아까 클래스 네임은 EVA 윈도우 더블 클릭이라고 아까 찾아봤죠. 그래서 클래스 네임으로 이 값을 갖고 있는 이 윈도우 창에 고유 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윈도우 창에 그 창 핸들 값을 받아올 거예요. 그 핸들 번호를 이 함수의 결과값으로 반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일단 롱으로 지정되어 있죠. 이 롱은 정수예요. 그래서 정수로 반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점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find window ex라는 함수를 통해서 뭔가 찾을 거예요. 뭔가를 찾을 거고 그 뭔가가 뭐냐 하면은 데스크탑에서 실행 중인 그 어떤 프로그램의 핸들을 찾을 건데 이게 왜 데스크탑 찾게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요 이 find window ex의 인수로 첫 번째 인수로 0이 들어가 있네요. 0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이거는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인수로 0이 들어가 있네요. 그럴 경우에는 데스크탑에서 첫 번째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찾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찾게 되는 hwnd는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실행 중인 첫 번째 프로그램의 핸들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hwnd는 뭐가 됐든지 간에 모르겠지만 뭔가 나왔을 거예요. 그 어떤 hwnd 핸들 값의 값이 정수로 나오게 되겠죠. 그 정수는 0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값이 0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while문을 통해서 빙글빙글 돌 거예요. 0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 거예요. 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while문 뒤에 다시 hwnd를 검색을 했어요. 뭘까요?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그쵸? 다시 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으로 데스크탑에서 실행 중인 첫 번째 프로그램을 검색을 했어요. 거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검색을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한 값으로 뭔가 정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이 아닌 동안은 계속 빙글빙글 돌릴 건데 이 중간에 또 다른 뭔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림으로 보시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그림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네모난 박스를요 데스크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 안에 제가 4개의 프로그램을 A, B, C, D를 실행 중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명령문을 통해서 이 윈도우 핸들을 찾게 되면은 이 첫 번째 HWND는 데스크탑에서 실행 중인 첫 번째 값을 찾게 되겠죠. 지금은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윈도우 핸들 값을 1, 2, 3, 4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HWND는 첫 번째 프로그램의 핸들이니까 1을 반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while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은 1에 해당하는 명령문으로 뭔가 쭉 동작을 할 거예요. 쭉 동작을 하고 나서 동작을 마치게 되면은 여기까지 오게 되겠죠. 여기 오게 되면은 다시 find window ex를 통해서 첫 번째 인수는 0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데스크탑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방금 찾은 이 윈도우 핸들 HWND는 1이겠죠. 그쵸?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다음에 실행 중인 두 번째 프로그램을 검색을 할 거예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B에 해당하는 윈도우 핸들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HWND가 현재는 1이었는데 그 다음 프로그램이니까 이 값으로 2가 이렇게 뾰로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 while문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될 거니까 다시 돌아가게 돼서 이번에는 2에 해당하는 값으로 명령문이 쭉 동작을 하겠죠. 끝에까지 왔어. 그러면은 이 값으로 2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있는 프로그램인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C가 나오게 되고요. C에 해당하는 윈도우 핸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씩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프로그램이 왔어요. D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네 번째 프로그램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윈도우 핸들로 0이 반환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되게 되면은 while문으로 끝나게 되면서 이 명령문이 종료가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문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혹시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윈도우를 돌아가면서 모든 데스크탑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하나씩 돌아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명령을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검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get class name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get window tex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get class name은요, 우리가 받아온 윈도우 핸들 있죠. 이 윈도우 핸들의 클래스 이름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get window text는 실행 중인 이 윈도우 핸들의 그 보여지는 텍스트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윈도우 디텍티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카카오톡을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윈도우 디텍티브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카카오톡의 이 메인 프로그램의 클래스 이름은 EVA 윈도우 더블 클릭이에요. 그쵸? 그래서 클래스 네임으로 받아온 이 클래스 이름이 EVA 윈도우 더블 클릭일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EVA 더블 클릭이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쵸? 근데 이 EVA 윈도우 더블 클릭을 조회를 하면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채팅창을요, 하나, 두 개를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보세요. 이게 빈칸이었죠. 제가 채팅을 실행을 되면은 이렇게 뭔가 나타나요. 쭉 실행이 되는데 이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방금 전에 우리가 카카오톡 메인 창으로 EVA 윈도우 더블 클릭이 있었어요. 근데 채팅창이 실행되면서 이 중간에 똑같은 클래스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이 또 생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 이름으로 EVA 윈도우 더블 클릭으로 조회하게 되면은 이 셋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셋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EVA 윈도우 더블 클릭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두 번째로 그런 프로그램 창 중에서 텍스트로 카카오톡이나 또는 영어로 카카오톡을 가질 경우에 프로그램 창을 반환해라 라는 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밑에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그 프로그램마다 고유 텍스트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메인 창은 카카오톡이고요, 채팅창은 친구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세 개의 창은요, 모두 그 EVA 더블 클릭이었죠. DBL 클릭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윈도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카카오톡이라는 채팅창을 가진 텍스트를 가진 프로그램 창을 반환하는 게
이 명령문의 동작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get class name과 get window text라는 함수의 동작 원리를 살펴볼게요. 이건 약간 그 동작이 특별해요. 뭐냐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get class na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그렇죠? 사용하기 전에 제가 이 변수를 만들어 줬는데 strt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는 제가 이 공백이거든요. 이 char 0은요 공백이에요. 공백으로 백자가 만들어진 일종의 더미 문자죠. 임시 문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strt는 일단 이런 식으로 xxxx가 쭉 입력된 뭔가 뭐를 공백으로 만들어진 임시 문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get class name을 통해서 이 공백 문자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get class name 함수는요, 이 str, 이 공백 문자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카카오톡이면은 이 이름을 카카오톡 xxx로 이렇게 문자열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과값으로 이 문자열의 길이 있죠. 클래스 이름의 길이를 반환하게 됩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이 4글자니까 4를 반환하게 되겠죠. 그래서 left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온 이 strt라는 변수 있죠. 원래 변수는 공백이었는데 클래스 네임 함수가 이 공백 문자를 클래스 링이 포함된 문자로 바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열에서 left 함수를 통해서 받아온 결과가 있죠. 문자 길이로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주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4글자인 카카오톡이 반환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받아오는 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 get window text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톡의 메인 창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알아본 find hwnd eva 함수는 실행 중인 카카오톡 프로그램의 메인 창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이 메인 창에서 메인 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메인 창에서 친구 목록에서 검색을 할지 또는 대화 목록에서 검색을 할지 알아보게 될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친구 목록에서 뭔가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검색창을 찾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엔터키를 입력을 해서 친구 채팅방을 활성화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명령문으로 만들어준 게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명령문의 첫 번째로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어준 find hwnd eva라는 함수를 통해서 hwnd main이라는 변수를 받아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변수는 뭘까요? hwnd main이라는 변수는 실행 중인 카카오톡의 핸들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메인 변수는 실행 중인 카카오톡의 핸들 값인데 만약에 이 핸들 값이 0이에요. 그러면은 이 핸들이 0이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인즉슨 카카오톡이 실행 중이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핸들이 0이 반환되면은 액티브 챗으로 그냥 false를 반환하고 명령문을 종료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카카오톡이 실행 중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hwnd main이 0이 나오면은 카톡이 실행 중이지 않기 때문에 명령문을 종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카카오톡이 실행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쭉쭉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살펴보죠. 보시면은 다시 윈도우 TTP를 볼게요. 보면은 자 이렇게 픽 윈도우를 통해서 이 창을 찾았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메인 창은 EVA 윈도우 더블 클릭이에요. 그리고 나서 밑에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좀 자세히 볼게요. 보시면은 EVA 차일드 윈도우라는 창이 있네요. 이거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플래시가 보이실 거예요. 이 플래시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창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걸 보시면 다시 EVA 윈도우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보죠. 일단 EVA 윈도우 더블 클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메인 창 전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 EVA 차일드 윈도우는 그 밑에 있는 이 하위 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창이 차일드 윈도우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EVA 윈도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옆에 보시면은 친구 목록, 대화 목록, 설정을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EVA 윈도우 1, 두 번째, 세 번째가 EVA 윈도우로 세 개가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친구를 검색을 할 건데 이 친구 목록에서 검색을 할 거면은 첫 번째에 있는 EVA 윈도우를 반환하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친구 목록이 아니라 뭐 그룹 채팅방이라던가 또는 오픈 채팅방의 경우에는 친구 목록에서 검색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럴 때에는 이 대화 목록에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두 번째에 있는 EVA 윈도우로 검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내려가면서 윈도우를 찾아가지고 검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방금 전에 HWND 메인으로 카카오톡 메인 창을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고 나서 이제 EVA 차일드 윈도우는 메인 창을 검색을 하고 나서 차일드 윈도우로 그 밑에 있는 창을 이렇게 받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차일드 1은 여기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차일드 윈도우에서 EVA 윈도우를 검색을 할 건데 만약에 내가 친구 목록에서 연락처 목록에서 검색을 할 거면은 첫 번째에 있는 EVA 윈도우를 검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대화 목록에서 검색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두 번째에 있는 EVA 윈도우를 이렇게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EVA 윈도우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검색창을 검색하면 되겠죠. 이 검색창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에디트가 보이실 거예요. 에디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플래시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창이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에디트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에디트를 찾아서 에디트에 해당하는 윈도우 핸들 값을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디트에 해당하는 핸들을 찾아서 그러면은 이 HWND 에디트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여기 검색창의 핸들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받아온 이 타겟이 뭐냐 하면은 친구 이름이에요. 친구 이름을 이 에디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눌러서 VK 리턴 보이시죠? 엔터키를 입력을 해서 친구 목록을 실행을 해 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볼게요. 에디트 창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send 메시지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온 에디트 창에다가 그 친구 이름 있죠? 타겟을 넣어 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VK 리턴 엔터키거든요. 엔터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안에다가 고객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친구 목록이 필터링이 되죠. 그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친구 채팅방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 이름 검색을 하고 엔터키로 실행하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로 이게 만약에 이제 친구 목록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 목록에서 검색을 할 때에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름이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값이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대화 목록에서 검색을 할 때에는 이게 종종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목록으로 검색을 할 때에는 보시면은 VK 업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위쪽 방향키예요. 그래서 친구 목록을 검색을 한 다음에 위쪽 방향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첫 번째 있는 친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엔터키를 입력을 해서 친구 채팅방을 활성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 이름을 검색을 하고 나서 엔터키로 채팅방을 활성화하는 게 바로 액티브 챗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포스트 메시지와 샌드 메시지 함수가 두 개가 사용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두 함수는 모두 이제 윈도우 라이브러리 함수인데 두 개는 큰 차이점이 없어요. 일단 둘 다 우리가 지정한 이 HWND 핸들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키를 입력하는 함수인데요. 두 개의 차이점은 포스트 메시지 함수는 결과값을 기다리지 않고 키만 입력을 일단 딱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함수가 포스트 메시지고요. 샌드 메시지는 우리가 키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키에 대한 결과값으로 뭔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에 다음 동작을 수행하는 게 샌드 메시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일반 키보드 입력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엔터키나 또는 방향키나 또 뭐 종료키나 이런 식으로 일반 키를 입력을 할 때에는 포스트 메시지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뭐 입력창에 텍스트를 넣거나 또는 입력창에 뭔가 다른 값을 넣거나 그럴 때에는 샌드 메시지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 단계는 우리가 카카오톡 메인 창을 찾고 친구를 검색을 해서 친구 채팅방을 실행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친구 채팅방을 이렇게 찾고요. 그 채팅방 안에서 채팅 입력 창이 어디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find recipient HWND는 친구 채팅방이 실행 중인지 찾고 나서 그 다음으로 친구 채팅방에서 채팅 입력 창에 해당하는 핸들 값을 찾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find recipient HWND 함수를 알아보죠. 일단 이 함수는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액티브 챗을 통해서 우리가 타겟을 받아왔죠. 이 타겟은 친구 이름이 될 겁니다. 친구 이름에 해당하는 채팅창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팅창이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실행됐겠죠. 그러면은 고객 B에 해당하는 윈도우를 찾는 함수가 바로 find window입니다. 그래서 이 find window 함수는요, 우리가 받아온 이 친구 이름 있죠. 친구 이름에 해당하는 윈도우를 찾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에 해당하는 채팅창의 핸들을 hwnd 카카오톡이라는 변수로 받아오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채팅창에 해당하는 핸들 값이 이 변수로 딱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강의 초반부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채팅창을 실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실행이 바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중간에 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hwnd 카카오톡이라는 변수로 우리 친구 채팅창에 핸들 값을 받아왔는데 이게 만약에 0이에요. 그쵸?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친구 채팅창을 내가 실행하도록 액티브 챗으로 실행을 했는데 이 중간에 지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중간 텀 동안에 채팅창이 실행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핸들 값으로 0이 반환되겠죠. 자, 그럴 때에는요, 제가 while문으로 다시 돌려줄 거예요. 빙글빙글 돌려줄 거예요. 언제까지? 카카오톡, 그러니까 hwnd 카카오톡이라는 변수가 0이 아닐 때까지 find window 함수를 통해서 친구 이름의 채팅방을 계속 찾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while문으로 채팅창을 계속 찾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친구 이름을 잘못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 이제 뭐 F가 있는데 고객 F라는 친구가 내 친구 번호에 없어요. 그러면은 친구 채팅창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채팅창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명령문은 실행될 때까지 계속 돌리다 보면은 이거는 무한으로 무한으로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트릭을 썼어요. 뭐냐면은 이제 dstart라는 변수를 제가 만들어줬죠. 이거는 현재 시간이에요. 현재 시간을 받아주고 나서 이 현재 시간으로부터 1초가 지날 때까지 카카오톡 채팅창을 검색을 해요. 그리고 나서 1초가 지날 때까지도 찾지 못하면은 그냥 채팅창이 실행이 안 된 걸로 치고 함수를 종료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팅창을 검색을 쭉 하는데 현재 시간으로부터 1초가 지날 때까지 찾지 못하면은 그냥 이 함수의 결과값으로 0을 반환하고 함수를 종료하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채팅창을 검색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 채팅창의 결과값으로 hwd 카카오톡은 이 변수는요 채팅창의 이 핸들 값이 되겠죠. 이 값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채팅을 입력할 수 있는 여기 이 부분을 찾아야 될 거예요. 여기가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은 rich edit 50w예요. 그래서 이 채팅창 안에서 rich edit 50w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핸들을 다시 검색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rich edit라는 변수는요 카카오톡 버전에 따라서 9버전은 rich edit 20w고요 신버전은 rich edit 50w예요. 그래서 50w를 일단 검색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값이 0이다라고 하면은 9버전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에 있는 rich edit 20w를 검색을 해서 채팅 입력 창에 해당하는 핸들 값을 받아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핸들 값을 받아오게 되면은 이 값으로 이 함수 있죠. find recipient hwnd 결과값으로 이 채팅 입력 창의 핸들 값을 반환하고 종료하는 게 되겠습니다.
1시간 지났으니까 잠시 한 5분 정도 또 쉬고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우리가 이제 방금 전까지 find recipient HWND를 통해서 이 보낼 친구 채팅창의 채팅 입력 창에 해당하는 그 핸들 값을 받아왔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채팅 입력 창에다가 이거 HWND 우리가 아니까 여기 안에다가 채팅을 메시지를 입력을 해서 메시지를 입력을 해서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보내주는 명령문이 바로 send text 메시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해당하는 변수가 메시지랑 그 HWND 핸들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메시지의 경우에는 보낼 그 메시지가 되겠고요. 말 그대로 두 번째로 HWND 위치 에디트는 이 채팅 입력창 있죠. 채팅 입력창에 해당하는 핸들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을 실행하게 되면은 send 메시지를 통해서 일단 이 리치 에디트 있죠. 채팅 입력창 안에다가 우리가 받아온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메시지 안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세팅이 되겠죠. 세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채팅창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만약에 안녕하세요 입력을 하고 나서 사용자가 정말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우연치 않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였어요. 그럴 때에 엔터 키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전송되는 게 아니라 줄바꿈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준 is 컨트롤 키 다운이라는 보조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누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false가 반환되겠죠. 그럴 때에는 포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그냥 엔터 키를 바로 실행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될 거고요.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is 컨트롤 키 다운 함수가 true가 반환되겠죠. 그래서 true일 때에는 키보드 이벤트를 통해서 컨트롤 키를 올려줄 거예요. 올려주고 나서 엔터 키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키보드 이벤트 함수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키를요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그 키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이렇게 넣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만들어줬던 그 네 가지 함수를 짬뽕해서 최종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send 카카오 함수가 되겠고요. 만들어 주고 일단 첫 번째 인수는 타겟, 이거는 받을 사람 친구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고요. 그렇죠? 세 번째 인수는 이 chat room search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친구 이름을 검색을 할 때 친구 연락처 목록에서 검색을 하거나 또는 대화 목록에서 검색을 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화 목록에서 검색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이 값을 true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친구 연락처 목록에서 여기에서 검색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값을 기본값으로 false로 넣어줬고요. 두 번째로 지연 시간인데요. 이 지연 시간은 제가 1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1은 무슨 말이냐면은 각 동작마다 0.04초 정도의 지연을 주는 건데 이제 PC 사양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PC가 좀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값을 한 5 정도로 높여서 사용하시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문 동작해 줄 거고요. 그래서 명령문을 단계별로 볼게요. 첫 번째로 HWND 위치 에디트라는 변수가 있네요. 이 변수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준 find recipient HWND 함수를 통해서 그 실행 중인 그 친구 채팅창을 보이면은 이렇게 채팅창이 있죠. 이 채팅창에서 채팅을 입력하는 채팅 입력 창에 대한 그 윈도우 핸들 값을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채팅 입력 창에 대한 핸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핸들이 만약에 0이에요. 그러면은 채팅창에 실행 중이지 않은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요, 보낼 대상에 카카오톡 대화창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띄우고 나서 함수를 종료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0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채팅 입력창이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send 메시지를 통해서 보낼 메시지를 이렇게 전송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제가 명령문을 적어 드렸죠. 이 전체 명령문을요,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모듈에다가 추가해 줬죠.
그래서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예제 파일을 실행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에 오셔가지고요. 비주얼 베이직을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이 개발 도구가 안 보이시는 분은요.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오편에 오셔가지고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오시면은 여기에 개발 도구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활성화하시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은 개발 도구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주얼 베이직이 오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삽입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삽입에서 모듈을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맨 밑에 모듈이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모듈에 오신 다음에 방금 복사한 명령문 있죠. 그 명령문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알아본 전체 명령문이 한 번에 들어간 거고요. 이 위에다가 테스트 명령문을 작성을 할게요. 중간에다가 적어 주겠습니다. 일단 서브로 명령문의 이름은 테스트로 적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명령문은 send 카카오죠. 그래서 send 카카오 적어 주시고요. 첫 번째 인수로는 보낼 친구 이름이 되겠습니다. 저는 고객 C로 넣어 줄게요. 친구 이름 넣어 주시고요. 이 고객 C는요, 반드시 이제 이 큰 따옴표로 묶어서 넣어 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메시지는요, 안녕하세요로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 화살표로 중단점을 설정할 지점을 제가 추가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위에 있죠. 명령문을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F9키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중단점 설정이 됩니다. 갈색으로 중단점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 위에다가는 F9키로 중단점을 각각 설정해 줄게요. 하나씩 모두 넣어 주세요. 되셨나요? 설정했으면은 이제 명령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재생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키보드 F5키를 누르시면은 명령문이 실행됩니다. 실행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지정한 중단점에 명령문이 멈추게 되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 F8키를 누르시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find recipient HWND를 통해서 보낼 친구의 채팅 입력창을 찾을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티브 챗으로 친구 채팅창을 활성화해 줄 거죠.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친구 채팅창이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찾을 그 고객명은요.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볼게요. 친구 이름은 타겟으로 고객 C를 검색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ind 윈도우를 통해서 고객 C라는 이름을 가진 윈도우가 있는지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윈도우가 있으면은 이 값으로는 0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뭔가 창번호가 있을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0보다 크면은 그냥 함수를 종료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F8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본 find hwnd eva 함수를 통해서 카카오톡 메인 창 있죠. 여기 카카오톡 메인 창에 해당하는 이 창 윈도우 핸들 값을 받아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F5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hwnd를 볼게요.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은 hwnd 메인 값으로 66940이 반환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카카오톡 메인 창에 해당하는 핸들 값은 66940이라고 검색을 했네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이 밑에 있는 hwnd 차일드 윈도우를 검색을 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차일드 윈도우 밑에 있는 EVA 윈도우 있죠. EVA 윈도우를 이렇게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은 EVA 윈도우까지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창번호가 66940, 66944, 66946으로 하나씩 검색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챗룸 설치가 우리는 친구 목록에서 검색을 하는 거지 대화 목록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이 친구 목록에 해당하는 EVA 윈도우를 검색을 했어요. 여기가 되겠죠. 검색을 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 핸들 번호는 우리가 마지막에 받아온 이게 되겠죠. 66946이 될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값은 이 검색창이 되겠죠.
이 검색창이 될 겁니다. 여기는 에디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디트에 해당하는 윈도우 값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66948이라고 검색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는 66948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안에다가 66948 안에 우리가 원하는 친구 이름을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이 됐네요. 고객 C가 검색이 됐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그쵸? 검색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은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서 이렇게 채팅창이 실행이 됩니다. 그쵸? 다시 F5키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은 채팅창이 실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이 실행된 채팅창에 해당하는 핸들값을 받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카톡창에 핸들값을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타겟은 고객 C죠. 이 고객 C에 해당하는 핸들 값을 검색을 할 거고, 현재 핸들 값은 2879552라고 검색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명령문을 단계별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지연 시간이 엄청 길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 중간중간 단계가 거의 뭐 0.0001초로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 텐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그러니까 친구 채팅창에 해당하는 HWN의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변수는 2879552라고 바로 검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채팅 입력창에 해당하는 핸들이 되겠죠. 이 핸들에 대한 값을 검색을 하면은 위치 에디트가 되겠죠. 위치 에디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13387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온 채팅창은 여기는 뭐 숫자가 엄청 길겠죠. 뭐 뭐가 하다가는 이렇게 긴 숫자가 되겠고요. 그 안에서 위치 에디트에 해당하는 윈도우는 방금 검색한 8133874라는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위치 에디트에 해당하는 값을 이 함수의 결과값으로 반환하게 되면은 이제 이 샌드 카카오 명령문에서 위치 에디트에 대한 값으로 8133874 우리가 방금 알아본 채팅 입력창에 해당하는 핸들 값이 이렇게 명령문의 변수로 설정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면은 현재는 값이 검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문자를 보내줄 겁니다. 그쵸? 센텍스트 메시지 함수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은 일단 이 안에서 우리가 방금 받아온 채팅 입력창에 해당하는 핸들은 여기에요. 그쵸? 이 안에다가 우리가 받아온 메시지가 있죠. 이 메시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컨트롤 키를 안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false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false로 나오게 되면은 엔터 키를 눌러서 바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명령문을 종료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뭔가 빠르게 후다닥 지나갔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보니까 뭔가 좀 우리가 방금 전에 4단계로 나눠서 알아봤던 함수의 동작 원리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빠르게 진행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설정된 중단점을 모두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자, 명령문을 바꿔주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고객 C가 아니라 이거를 고객 B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나서 키보드 F5키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문자가 계속 가죠. 그리고 나서 문자를 바꿔볼까요? 뭐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가고, 지금 저의 경우에는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딜레이 값을 1로 줘도 충분한데 좀 1로 주니까 느리네요. 그래서 저는 이 값을요 5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복사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자, 고객 A, 고객 B와 C를 보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 C한테 반갑습니다 보낼 거고요. 고객 B한테도 반갑습니다라는 명령을 채팅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채팅방을 다 꺼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명령문을 실행하시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실행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하나씩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어려우셨죠? 이번 강의 내용은. 그래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사실 난이도가 많이 있는 내용인데, 이게 명령문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많은 거를, 그러니까 흐름만 이해하시면은 이 함수를 사용해서 정말 많은 분야에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화 하시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